태국의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이국찬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임보라 목사에 대한 동성애 옹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성애 문제의 이단 시비를 다룬 강좌가 열렸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회 내 성차별,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목회를 실제 현장에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육전도사 사역이 끝나기 무섭게 첫 선교지였던 중국으로 떠난 이국찬 선교사. 15년째 중국과 태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교육 환경이 열악한 태국 아이들을 도우면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이 녹록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게 이 선교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국찬 선교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태국 아이들의 식비와 신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태국의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나 기관을 연결해 줍니다. 올해 2월에는 포항대도교회 장년부 단기선교팀과 함께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카족 마을을 찾아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받아놓고 쓸 정도로 물을 충분하게 쓸 수가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웃들과 싸울 일이 없어서 너무나 좋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마을의 수건 사업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목회나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학연수를 위해 대만에 갔던 것이 이 선교사에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중개인 또는 연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기꺼이 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연합사역에도 앞장서고 있는 이 선교사는 지난해 2월 치앙마이에 세워진 한인교회들과 함께 태국에서 처음으로 코스타도 진행했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지속성과 현지인을 향한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이국찬 선교사는 앞으로도 태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향린교회가 설립한 사회선교센터 길목협동조합이 이단 시비에 바울이 답하다란 주제로 원래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임보라 목사에 대한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 이단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영천감리교회 한수연 전도사는 현재 동성애와 관련한 신학적 논쟁이 과열 양상인 것을 우려하며 사도 바울의 행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도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서적 해석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이단 시비를 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정이 필요하거나 정죄해야 할 타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신학적 판단을 고집하지 않았다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갈 바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예장합동과 고신 등 8개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각 총회에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성애 문제가 신학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목회자 성범죄로 교회 내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덮으려고 쉬쉬하는 분위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 교회 내 만연한 성차별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대학가에선 페미니즘 관련 동아리와 소모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학교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 안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어쨌든 그런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분위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앞선다기보다는 이걸 비판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가? 문제인식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사회와 성차별이 만연한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 신앙을 의심받거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단 비난을 받기 일쑤여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을 찾아 나선 교인들도 있습니다. 최근 크리스천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믿는 페미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 차별적인 불편함을 느꼈을 때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하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그냥 혼자 섬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도 페미니즘 운동 할 수 있다, 우리 해봅시다 라고 온라인에 열었을 때 나도 이런 거 느끼고 있었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니 라면서 전문가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인들이 겪는 고충에 교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자기 삶에 있어서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이런 성과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성됨이 뭐냐, 여성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고 논의의 장에 여성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잇따른 목회자들의 성범죄, 그리고 교회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성에 대해 건강한 토론과 고민을 하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의 발전을 간구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낮은 자세로 지역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 명성교회 문성욱 목사는 예수 안에 붙잡힌 자들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한다며 성도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남북관계의 안정과 평화통일,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짐을 직접 작성하고 선언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일구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화목회를 실제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신간 문화목회를 말한다를 출간했습니다. 이번 책은 문화목회의 이론과 모델, 실제 적용 사례 등이 담겨 있어 문화목회에 대한 종합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필에 참여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는 문화목회는 문화적 표현 양식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과제라며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총회 문화법인 손은희 사무국장은 문화목회를 시작하고 싶거나 이미 시작한 교회를 위해 문화목회 컨설팅팀을 구축해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 문화법인은 오는 18일 열리는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책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폰 안의 교회입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호통판사로 유명한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영상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문이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천종호 판사는 지난 2010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처음 맡았는데요. 보통 1년만 한다는 소년보호 재판을 8년 동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판사를 거쳐간 청소년들만 해도 12,000명이나 됩니다. 이번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학생들의 잔인한 구타가 SNS로 알려져
청소년들에게 일정 이상 형벌을 제한하고 있는 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천 판사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면서도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천 판사는 형량의 상한선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려고 한다면 선고법이나 청소년 복지법 등 전반적인 법 개정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판사는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천 판사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금정평안교회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사법형 그룹홈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비행 소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경우가 많고 또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치이고 살았습니다. 천 판사는 아이들은 사랑과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국가와 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빈곤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를 꿈꾸며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부스러기 사랑나눔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꿈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이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일이 아이들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부스러기 사랑나눔에는 지난 1986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부스러기 선교회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스러기 사랑나눔의 이사장 강명순 목사는 45년 동안 빈곤과 싸워왔는데요. 단체 이름에 부스러기를 넣은 이유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소외된 아동을 살리자는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부스러기 사랑나눔에는 아동 결혼 사업을 비롯해 기부 사이트 드림풀, 물품나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강명순 목사는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돌봄의 목회가 필요한 지금 한국교회가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뉴스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보건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이 이뤄지면 북한의 역량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필수 의약품 사업에 350만 달러를 전달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일단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추진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대북 지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기사 이모 씨는 지난 5일 오후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까지 40여 분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신고한 승객에 따르면 이 씨는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을 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차고지에서 필수로 해야 할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계란 소비가 급격하게 줄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일제히 가격 인하 이벤트를 추진하며 많게는 5,000원, 적게는 4,000원대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산지 가격 변화를 살피고 있으며 금액 변동에 따라 더 저렴한 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계란의 평균 소매가는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한 판에 10,000원 이상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평년 수준까지 떨어진 수치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양 기관은 종교인과의 유해 입장을 김 부총리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며 종교인과세는 종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1교회가 전병욱 목사에 대한 예장합동교단에 징계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1교회는 전 목사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피해자와 한국교회에 사과할 것, 합동교단은 합당한 권징을 행할 것, 교회법상의 목회자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16일 표대를 향하여란 주제로 일터사명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일터사명의 성경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론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 GNM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대표 등 각 분야의 28명 강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25일 청파교회에서 여성과 신학생을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기도회엔 신학대학교 학생회장들과 여성 신학자들이 나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 준비위원회는 그간 사회정의와 교육, 선교 등을 주제로 기도회를 열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